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입한 뉴욕 증시 상장 기업 단연 테슬라겠죠. 일각에서는 테슬라이란 용어로 부를 정도로 그만큼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라는 걸출한 사업가의 혁신적인 사고, 또 일에 대한 열정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슬라를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거의 전문가입니다. 황정수 실리콘밸리 특파원과 여기 뉴욕 스튜디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황 특파원, 먼저 전기차 회사들이 무척 많은데 미국에 상장돼 있는 전기차 회사들에는 어떤 곳들이 있고 또 각각 어떤 방식으로 상장했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테슬라죠. 2010년 6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기업 공개 방식이었는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로선 반세기 만의 상장이라서 당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공모가인 17달러보다 2달러 높은 주당 19달러로 당시에 거래를 시작했고요. 정규장에서 공모가 대비 40.53% 상승한 23.8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당시 시장의 평가는 좋지는 않았어요. 상장 첫날의 기쁨은 사라지고 곧 고난의 시기가 올 거라는 평가가 우세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루시드와 리비안이 제2의 테슬라로 사실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루시드는 2007년에 설립이 됐고요. 테슬라 출신 버나드 채와 오라클 출신 샘 웽이 설립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버나드 채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장악하면서 당시 기존 멤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때 독립하신 분이고요. 부사장의 이사회 멤버까지 지내셨습니다. 루시드는 사실 럭셔리가 컨셉인 전기차 업체고요. 자신들의 차에 대해서 우아함과 현대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시드가 내부에서 꼽는 경쟁업체는 테슬라가 아니라 벤츠와 그 이상의 세단들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7월 처칠 스펙과 합병하면서 나스닥에 데뷔를 했습니다. 리비아는 전기 픽업 트럭, SUV 중심 업체고요. 자동차 오타쿠로 불리는 MIT 박사 출신 RJ 스카린즈가 2009년 6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2018년 LA 모터쇼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때 R1S와 R1T를 선보였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400마일, 약 644km에 이르는 주행거리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리비안도 테슬라처럼 기업 공개 방식으로 11월에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테슬라하고 비교를 많이 당하기도 했는데 정말 테슬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광풍이 불었었죠. 지금은 주가도 많이 좀 차분해진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꽤 많이 있는데요. 로즈타운, 피스커, 카누, 니콜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두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을 했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업체들은 기술 부풀리기 등으로 좀 조사를 받거나 받고 있어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피스커는 세련된 디자인과 매력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난 11월에 오션이라는 SUV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애플의 아이폰 생산업체죠. 대만 폭스콘과 공동 전기차 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즈타운은 픽업 트럭 업체인데요. 인듀어런스라는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고요. 대만 폭스콘에 공장을 팔아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이곳은 기술 부풀리기 혐의 등으로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고요. 지난 1월에는, 그러니까 작년 1월이죠. 시제품 주행 10분 만에 불이 나가지고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카누도 전기 픽업 트럭 업체인데요. 사진을 보면 봉고 차량이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반 생산 등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역시 지난 5월에 집단 소송을 당했고요. SEC 조사, 주요 임원 퇴사 등으로 홍역을 알았습니다. 니콜라는 수소 전기 트럭으로 이름을 알린 업체죠. 생산 능력, 재무 전망 등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혐의로 역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고요. 최근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달 23일께에는 첫 트럭을 인도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 공모가 17달러라고 했는데 지금 1000달러 넘는 거 보면 우리가 제2의 테슬라 당연히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거는 이 많은 전기차 회사 중에서 현재 거리에서 실제로 달리고 있는 모델을 내놓고 있는 곳 몇 개나 됩니까? 네,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모델 3, 모델 S, 모델 X, 모델 Y 등 4개 모델이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을 누비고 있죠. 연 생산량이 지금 90만 대에 이를 정도고요. 테슬라의 공장과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에는 특히 더 테슬라 전기차가 많이 보입니다. 리비안과 루시드는 상황이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일단 인도는 시작을 했습니다. 리비안은 사전 주문량이 7만 1000대에 달하는데 생산량은 652대, 이 중에 인도된 차량은 386대입니다. 저는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루시드도 사전 주문량이 지난 11월 중순 기준 1만 7천여 대인데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이 주력 제품 루시드 에어의 드림 에디션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520대의 출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정확히 현재 몇 대가 출고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콜라는 최근 첫 전기 트럭을 고객사한테 인도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이르면 올해 하반기 출시인데요. 피스커는 SUV를 2022년 하반기에 미국과 유럽, 2023년에는 중국에서 출시할 예정이고요. 카누는 이르면 올해, 늦으면 2023년입니다. 이들 업체들 전기차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테슬라를 제외하고서는 루시드, 리비안 가장 빠르다는 얘기군요. 상장돼 있는 전기차 중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네, 테슬라 주가는 최근 1년간 56.34% 올랐고요. 시가총액은 1조 9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지난해 상장한 리비안과 루시드는 공모가 또는 상장일 시초가 대비 현재 주가로 말씀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리비안은 공모가가 78달러였는데 지난달 30일 기준 103.42달러로 약 33% 정도 올랐습니다. 시총은 93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루시드는 스펙 합병 상장 첫날에 그러니까 시초가가 24.25달러였는데 지난달 30일 주가는 38.75달러로 59.8% 정도 올랐고요. 시총도 638억 달러에 달합니다. 좀 세컨티어 업체들이죠. 뭐 이런 업체들 중에서는 피스커가 그나마 2.15% 올랐습니다. 시총은 47.9억 달러고요. 아마 폭스콘과의 협업 이런 가능성 때문에 좀 여기는 차를 진짜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 좀 처참한 수준인데요. 니콜라는 38% 하락했고요. 카누는 46.51%, 로즈타운은 83.5% 하락했습니다. 예, 엄청나게 떨어진 데도 많겠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전망이 가장 관심사일 텐데요. 일단 테슬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출시할 것 같은데 향후 1년 동안 테슬라의 가장 큰 호재와 악재를 우리 황특파원이 예상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트럭이 뭐니 해도 사실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현재 100만 대가 예약이 돼 있고요. 시장에선 올해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큰데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품 부족이라든지 이런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최근에 또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시운전하는 그 장면이 또 잡히기도 해가지고 테슬라에서도 아마 좀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인 4680 배터리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기존 배터리에 비해서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주행거리는 16% 정도 더 길어서 테슬라 전기차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던 머스크의 지분 매각도 이제 멈출 전망이죠. 지난 22일에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을 충분히 매각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약점으로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걸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는 전기차 전체 판매 중에 66.3%의 점유율을 차지했었는데 1년 전인 79.5%보다 좀 낮아진 수치입니다. GM, 포드, 폭스바겐 이런 데들이 좀 치고 올라와서 그런데 실제 1년 전에 점유율이 8.3%였던 그 GM의 쉐보레 전기차 점유율이 지난해 9.6%로 상승했습니다.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좌초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전기차 경쟁 심화로 중국 내 입지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것도 리스크로 꼽힙니다. 또 중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를 만약에 금지를 한다거나 생산 설비 확대를 제한한다면 기업 가치에도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 항상 날을 세우는 그 일론 머스크도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유화적인 제스처를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 전반적으로는 테슬라에 대해 좋은 평가가 우세합니다. 올해도 좋을 거라고 주가도 30% 이상 오를 거다 이런 좀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신중론도 사실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구겐하임 같은 곳에서는 경쟁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2023년 이후에는 테슬라의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제 스위스계 투자은행이죠. 크레딧 스위스가 낸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2022년에 테슬라가 무엇을 만들든지 다 팔릴 거다 이런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이죠. 역으로 보면 충분한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테슬라가 작년 글로벌 시장에서 몇 대나 판매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또 올해는 얼마나 생산 또는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나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거든요. 생산량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올해 좀 호재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현재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그러니까 저희 집 근처인데요.
여기하고 이제 상하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 중인데 각각의 생산 능력은 연 60만 대, 45만 대입니다. 지난해 근데 테슬라 판매량은 90만 대에서 100만 대 그 사이로 좀 추정이 되고요. 올해에는 독일과 텍사스 공장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공장 두 곳에서 생산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인기 차종이죠. 모델 Y나 모델 3 중심으로 좀 생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 생산량은 130만에서 14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독일 공장은 사실 지난해 12월에 가동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지금 조금 연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지역사회의 반대가 심하다는 그 현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 공장도 테슬라에선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공식 양산에 돌입했다는 뉴스는 안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도 생산량을 늘리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올해도 그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 영향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생산 목표보다는 좀 생산을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루시드 주가의 적정성을 놓고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스펙 합병 때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자금 부족 때문에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루시드가 새해에 신형 모델들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 회사에 대한 시장 평가는 어떤가요? 네, 일단 루시드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지난달 초에 공시를 통해서 그 SEC의 조사 사실을 공개하면서 약간의 그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되긴 했습니다. 그 루시드는 공시에서 지난해 그 처칠 캐피탈과의 합병과 관련해 일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또 루시드는 SEC의 조사는 처칠 캐피털과 루시드 간 결합과 특정 부분의 예측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루시드가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매출 전망치를 SEC가 검증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루시드가 올해 매출 22억 1,900만 달러, 2023년에 55억 달러, 2025년 139억 달러, 2026년 227억 달러 이렇게 좀 빠르게 매출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좀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에비타, 즉 세전 영업이익은 2024년에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부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루시드는 상장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겪었었죠. 지난해 2월 합병 사실을 발표하면서 기업 가치를 240억 달러로 인정을 받았는데 주주총회를 열어서 합병 승인을 구하려 했는데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한을 하루 연장하기도 했었고요. 처칠 캐피털, 그 스펙은 합병한 스펙이죠. 주주들에게 6건에 달하는 집단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원고 측은 루시드가 차량 인도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생산량이 부풀려져 있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루시드가 실제로 차량을 인도하고 있고 또 시승도 하고 있고 이 곳곳에 전시장을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한번 가서 봤는데 차량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니콜라나 이렇게 다른 업체들처럼 사기를 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좀 관측이 좀 우세합니다. 전기차 업체 중에서 새내기 스타인 리비안의 주가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 이후에 주당 180달러까지 치솟았던 리비안 주가 현재 반토막이 났는데요. 올해는 리비안에서 어떤 걸 기대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리비안은 생산은 하고 또 인도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생각보다 생산량을 못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R1T와 R1S 그 목표 생산량이 1,200대였는데 실제로 리비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한 전기차는 652대에 그쳤고요. 이 중 386대만 소비자에게 인도됐습니다. 또 최근에도 또 문제가 하나 불거졌는데 그 RJ 스카린지 리비안 CEO가 계약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일부 차량 인도 일정이 연기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안의 고용량 배터리 팩, 맥스팩을 장착한 전기 픽업 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를 2023년이 돼야지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그 미국과 캐나다의 전기 트럭 R1T와 전기 SUV R1S 사전 주문량이 7만 1,000대인데 이 중 20% 차량의 맥스팩이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14,000대 그 사전 주문된 14,000대가 1년 뒤에나 이제 고객들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나머지 차량의 생산에 주력하기 위해서 이 맥스팩 장착 차량을 조금 늦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리비안이 차량 인도에 차질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그 R1T는 2020년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2021년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인도가요. 그다음에 리비안은 또 최근 실적 발표 때 생산 차질 문제의 원인으로 글로벌 공급망 제약, 배터리 모듈 단가 문제 등의 이유를 꼽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노멀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해서
올해 1월 인도를 앞두고 있었던 R1S SUV 차량이죠. 이 역시 인도 시기가 5월에서 7월로 미뤄졌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사실 리비안에 대해서 계속 좀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 최근에도 뭐 리비안이 대량 생산을 하고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현금 흐름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근데 그게 그때부터 이제 리비안의 진정한 시험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황트파원 얘기한 것처럼 전기차 업체 중에서 테슬라가 가장 크고 또 안정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은 더 많습니다. 뭐 중국의 경쟁 기업들이 대표적일 텐데요. 과거 전기차 시장 처음에 이제 이끌었던 비아디라는 업체도 있었고요. 또 신생업체 니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현황 궁금한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중국의 1위 전기차 제조업체죠. 그 비아디가 사실 미국 테슬라의 판매 실적을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는 지난해 3분기까지 총 62만 7,350대를 팔았는데 비아디는 33만 7,579대를 팔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격차가 좀 있었죠. 하지만 비아디의 판매량이 지난해 10월 8만 1,040대, 11월 9만 1,219대로 계속 좀 늘고 있어서 이 현재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올해에는 테슬라의 실적을 넘어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관측도 나오기도 합니다. 비아디는 또 3원계 배터리보다 값이 저렴한 LFP 배터리 개발에 주력하면서 향후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요. 사실 비아디의 경쟁력은 사실 가격인데요. 일부 차량은 뭐 4,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차량은 1,700만 원에서 4,000만 원대 모델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또 비아디에서 생산하는 또 모든 전기차는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뭐 지난 10월 주력 차종인 모델 3와 모델 Y에 그 CATL 등이 생산한 중국 업체죠. 중국 업체가 생산한 그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비아디 관련해서는 좀 전망이 좋습니다. 또 한 업체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니오라는 업체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제 여기 실리콘밸리 주변에 이제 니오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을 상당히 좀 강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통 그렇다고 하고요. 니오는 최근 열린 그 신차 행사에서 한 번 충전해서 최대 1,000km를 갈 수 있는 세단형 전기차 ET5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형 세단인데요. 테슬라의 주력 세단인 모델 3를 따라잡기 위해서 개발했다. 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32만 8천 위안, 그러니까 6,100만 원부터 좀 시작을 하고요. 올해 9월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할 거다. 뭐 이렇게 좀 니오 측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5년까지는 ET5를 독일을 비롯한 세계 25개국에 또 수출할 것이라고도 밝혔고요. 또 재밌는 게 니오는 또 ET5를 공개를 하면서 운전자가 차량에서 탑승한 채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글라스를 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계기판을 자주 안 봐도 이 글라스를 통해서 전방 도로 상황을 좀 주시할 수 있고 뭐 이런 좀 계획도 밝히고 있고요. 다만 니오의 경우에 중국 내 판매량이 좀처럼 반등하고 있지 못하는 건 좀 약간 리스크로 꼽힙니다. 중국에서 뭐 지난 11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위가 비아디로 9만 1,219대를 팔았고 테슬라가 5만 2,859대로 2위였는데 지난해 11월에요. 그 뒤로 이제 상하이 GM이 5만 141대를 판매했고요. 니오는 샤오펑, 리오토 같은 경쟁사보다도 좀 적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1만 878대를 팔아서 중국 시장 점유율 2.5%에 그쳤습니다. GM, 토요타, 포드, 폭스바겐 같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줄줄이 신형 전기차를 내놓거나 아예 순수 전기차 업체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사실 아실 겁니다. 전기차가 완전히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건데 글로벌 또 미국 내 전기차 시장 규모에 대해서 전문기관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봐 주시죠. 지난해 글로벌 이제 순수 전기차 시장 규모는 400만 6천 대로 그 전체 자동차 시장의 5.2% 정도를 점유율을 차지한 걸로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판매가 좀 급증한 영향이고요. 올해 그러니까 2022년 시장 전망은 더 밝습니다. 올해는 판매량 633만 대,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의 점유율이 8.0%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58%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또 그런 시장 조사기관의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만 놓고 봐도 올해 그러니까 2022년 전기차 시장 규모는 84만 5천 대로 전망이 되는데 2030년에는 471만 9천 대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그 전망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테슬라나 리비안, 루시드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GM, 포드 등이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팔고 있는 영향이 크고요.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폭스바겐의 입지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넓어질 것이다, 뭐 이런 또 관측도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는 글로벌 업체는 폭스바겐이 유일하기도 하고요. GM과 포드도 각각 미국 자동차의 상징으로 불리는 차량이죠. F150 라이트닝과 험머 EV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거나요. 좀 더 좀 길게 보면은 애플도 이제 전기차 생산을 생각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할 신차의 50%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생산되는 자동차부터는 10%의 공해 물질을 감축하는 강력한 목표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시장 조사기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2030년에 50%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IHS 마킷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시장 조사 기관인데요. 여기는 2030년에 미국 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 판매가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바이든 정부가 목표로 하는 50%는 한 2035년쯤에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기차 또는 수소차 수요가 안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 미국의 이제 제 지인들도 전기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계속 좀 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도 세컨카로 모델 3 테슬라 차량이죠. 사겠다는 분도 있었고 최근에 구글 직원분을 한 분 뵀는데 모델 3를 인도받았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지인 중에 또 테슬라가 너무 좀 주문하고 이제 받는 때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폭스바겐의 ID4라는 이 전기차를 산 분도 계시고 실제로 저희 아파트에도 테슬라 차량인 ID4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한국에 복귀하게 되면 이제 테슬라를 구매할까 또 고민 중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익숙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시장을 주력하는 업체들의 주가도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복귀하시면 테슬라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타보게요. 자, 애플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혁명을 이끈 아이폰을 내놨던 게 2007년 여름이었습니다. 이후에 전 세계 시장에서 스마트폰 쓰지 않는 사람 찾는 게 지금 훨씬 더 어렵죠. 방금 황특파원이 얘기한 대로 현재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머지않아 내연 엔진 차량과 역전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1년, 3년, 5년 후 승자가 누가 될지에 따라서 향후 주가도 많이 요동을 칠 겁니다. 오늘은 전기차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에 상주하는 황정수 특파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